근데 오늘 그 수업이 없는 분인 줄 다들 없는 줄 알고 했었는데 시간을 잘못 잡았나 싶은데 일단은 제 역상목 함수 한번 볼게요. 예. 자, 역함수도 배웠고 이제 쌍곡성 함수도 배웠기 때문에 역상곡 함수는 그렇게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거 그걸 좀 유의를 하시면 돼요. 항상 쓰듯이 y는 sin 하이퍼볼릭 x, y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x, y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x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인 하이퍼볼릭은 좀 괜찮아요. 사인 하이퍼볼릭은 원래 사인 함수 자체가 사인 하이퍼볼릭 함수 자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킨 이런 모양의 함수로 만들면 되는데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생김부터가 애초에 역함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만 잘라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요게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원래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으면 이렇게 생겼고 점근선은 마이너스 1과 1에서 가진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꼴을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겠죠? 밑에 어떻게 변형이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만 증명을 해볼게요. sin 하이퍼볼릭 x가 y다. 역함수가 y다. 그러면 x는 sin 하이퍼볼릭 y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sin 하이퍼볼릭 y는 정의에 의해서 2분의 exponential y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y ex는 exponential y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y 양변에 exponential y를 곱해주고 한쪽으로 분자들을 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y는 exponential의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 나누기 2 이거는 x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근데 플러스랑 마이너스 그럼 둘 중에 어떤 거냐? 얘가 양수라는 점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죠? 네. 잠깐. 얘 같은 경우는 그렇죠. exponential x, y 승이 0보다 크니까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됐어? b제곱 마이너스 실수했다. 이거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고 따라서 exponential y는 x 플러스 루트 x제곱 더하기 1 따라서 y는 양변에다가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씌우면 x제곱 플러스 1이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코사인 하이퍼볼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상곡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네, 이 도함수는
역시 sin 하이퍼볼릭 x에 더하기 h 마이너스 sin 하이퍼볼릭 x 나누기 h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걸로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결과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x d sin 하이퍼볼릭 역함수 x 이거는 dx d ln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외운 바와 같이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얘 겉에 걸 미분해서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1분의 1이다. 일단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속의 걸 미분을 해야 되겠죠. 속의 걸 미분하면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1에 미분을 하면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또 미분을 하면 이번에는 2 루트 x 제곱 더하기 1분의 2x가 되겠죠. 왜냐하면 루트 x를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이 된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 혹시 증명 필요하신가요? 요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만약에 필요하시면 요거 끝나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미분되고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1이 되고 얘랑 똑같으니까 미분돼서 루트 x 제곱 더하기 1분의 1이다. 네,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루트 x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를 뭐 적분해라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혹시 사인 하이퍼볼릭? 네, 한 번쯤은 일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꼴을 외워야 되는 게 중요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나중에 적분을 할 때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미분을 하면 탄젠트는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네, 근데 지금 옆에 보면 코탄젠트 하이퍼볼릭 x랑 탄젠트 하이퍼볼릭 x랑 이게 꼴이 똑같죠? 네, 요거 그래서 외우기가 조금 편합니다. 네, 요거 외우는 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데 자,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28번이랑 31번이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과제가 끝났나요? 이번 주에? 네,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요거를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좀 걱정되는 게 이 과제를 제가 풀어도 되는 건지 제가 풀어드려도 되는 건지 그게 그래서 고민 끝에 지금 28번, 3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29번, 30번 이런 걸 풀면 좀 문제가 덜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자, 연습 문제 29번. 자, hx는 ln 코사인 하이퍼볼릭 x이다. 이렇게 써 있네요. 얘를 미분하고 가능한 한 간단히 하여라. 이렇게 써 있네. 그러면 미분 한번 해봅시다. h'x는 ln을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니까 코사인 하이퍼볼릭 x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하이퍼볼릭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사인 하이퍼볼릭 x가 되죠. 근데 코사인 하이퍼볼릭 분의 사인 하이퍼볼릭은 탄젠트 하이퍼볼릭 x가 된다.
가장 간단히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30번. y는 sin 하이퍼볼릭 x 탄젠트 x.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sin 하이퍼볼릭 미분하면 뭐랬죠?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근데 탄젠트가 안에 있으니까 탄젠트 제곱 x분의 1 이렇게 되고, 탄젠트를 미분하면 뭐가 나왔죠? 시컨트 제곱 x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외워줘야 되는 게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이에요. 한번 타면 새카마타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잠깐, 덧셈이잖아. 제가 잘못 썼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x. 그러면 얘는 시컨트 x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컨트 x다.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2번도 한번 보죠. y는 x 탄젠트 h 하이퍼볼릭 x 더하기 ln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자,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을 좀 바꿔서 2분의 1 ln 1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바꿀게요. 왜냐면 1 마이너스 x제곱에 2분의 1승이라고 봐도 되니까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미분할 때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자, 그러면 미분을 하면, 자, 앞에 거 이거부터 보면 앞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미분하면 1되니까 그냥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면 탄젠트 역함수 하이퍼볼릭은 미분하면 뭐더라?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합시다. 자, 2분의 1은 그냥 그대로 밖으로 쓰고, ln을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나오죠. 그러면 2분의 1, 2분의 2하고 지워지고, 그러면 1 빼기 x제곱분의 마이너스 x인데 얘 둘이 합치면 다 0 돼버리죠. 그래서 탄젠트 역함수 하이퍼볼릭 x가 이 도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탄젠트 역함수 x를 미분을 거꾸로 하면 나중에 적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해버리면 이런 꼴로 나온다. 요거를 알려주는 거겠죠. 여기서 이거 이렇게 가기는 쉬운데 여기서 이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적분이 어렵게 만드는 건데. 자, 그 다음에 33번 봅시다. 자, y는 x sin 하이퍼볼릭 x 3분의 x 마이너스 루트 9 더하기 x제곱. 자, 얘도 한번 해봅시다. y 프라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자, sin 하이퍼볼릭은 뭐였죠? 1 더하기 x 제곱에 루트 분의 1이 되고, x분의 3분의 x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3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또 미분을 합시다. 자, 얘는 9 더하기 x제곱에다가 루트 쓰는 거니까 루트 미분하면 2루트 x 더하기 속의 거 미분하면 2x가 나옵니다. 그럼 sin 하이퍼볼릭 x 3분의 x 더하기, 자,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한번 여기다 3 곱하면 되겠네. 자, 3은 그대로 곱해주면 루트 9 더하기 x제곱분의 x 마이너스, 자, 얘는 xx 지워져서 루트 9 더하기 x제곱분의
x가 되죠. 그럼 이거 또 사라지네? 그래서 sin 하이퍼볼릭 3분의 x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여기 연습 문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다른 문제를 또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연습 문제 안에서. 그런 거 네,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1.5단원 선형근사와 미분을 한번 볼게요. 참, 그리고 그 수업 체크 때문에 그 아까 캠 좀 한 번만 더 켜주실 수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1.5단원 선형 근사와 미분. 사실 선형 근사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x는 a에서 a 근방에서는 fa나 요 근처에 있는 뭐 근사값이나 거의 비슷하다.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 접선 근처에서의 값들을 알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많이 쓰는데 요 식은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 더하기 fa 이렇게 되겠죠? 얘를 lx다. 이렇게 리니어 어프로시메이션이니까 그 앞에 리니어를 써서 lx라고 쓰는 건데 요거는 어떤 많은 개념을 요구한다기보다 그냥 예제로 바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제 1번 a는 1일 때 fx는 루트 x 더하기 3의 선형화를 구하고 루트 4.05의 근사를 구하라. 네, 근사값을 사용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면 선형화를 구하라는 거는 ln x는 f 프라임 a x-a 더하기 fa 요거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f 프라임 a부터 구해야 되겠죠? f 프라임 x는 루트 2루트 1 더 3 더하기 x분의 1이다. f 프라임 1은 3 더하기 1은 4니까 루트 4는 2 곱하기 2는 4분의 1는 4분의 1 x 마이너스 1 더하기 2다. 네, 이게 바로 선형하고 이걸 이용해서 4.05의 근사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자 4.05는 x는 1 근처에서는 얘랑 4분의 x 더하기 4분의 7이랑 거의 같죠. 그러니까 4.05를 여기다 넣어도 좋지만 여기다 넣으면 거의 같을 것이다. 4분의 4.05 더하기 4분의 7은
2.0125가 나온다. 실제 값하고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한 게 제가 아까 가지고 왔던 그 점이에요. 우리가 접선을 구한 게 바로 이거고, 그 다음에 한 4가 여기쯤 있을 텐데 조금은 차이가 나네요. 이런 거는 조금. 자, 그래서 실제 값하고 근사 값을 비교해 본 겁니다. 루트 3.9는 뭐 x가 0.9일 때 그때 리니어 그 어프로시메이션을 해봤더니 0.975가 나왔는데 실제 값은 0.9748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을만 한 값이고, 이때는 뭐 완전히 똑같은 거고 접선이니까. 루트 4.05는 2.0 잠깐만 4.0 x가 1.05일 때죠? 이때가 아니지. x가 1.05일 때. 그때 여기다 넣으면 4.05가 되니까. 근사값은 0.01256고 실제 값은 2.01246이니까 나름대로 믿을만한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랑 그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예제 2번으로 갑시다. 오차의 크기, 허용 오차. 공학이나 물리학에서의 문제를 풀 때 오차가 허용되는 게 있고 안 허용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m짜리 부품이 필요한데 뭐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데 직경 2m짜리 부품이 필요한데 실제로 만들어 와 봤더니 2.1m가 나왔다. 이런 건 절대 안 되죠. 이런 건 절대로 못 쓰고. 근데 만약에 2.000 공이 한 6개 1m가 나왔다. 이러면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값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오차가 요 안에 있는가 그거를 뭐라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자, 루트 x 더하기 3은 우리가 잘 찾아냈듯이 4분의 7 더하기 4분의 x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오차가 0.5 이내에 있다. 자, 차이가 0.5 이내다. 그렇다는 거는 루트 x 더하기 3 마이너스 4분의 7 더하기 4분의 x를 하면 그 절대값이 0.5보다 작다.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0.5보다 루트 x 더하기 3 4분의 7 더하기 x 0.5 마이너스 0.5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3 4분의 7 더하기 x 0.5 더하기 x 더하기 3 그러면 4분의 x 마이너스 7에 대해 x 더하기 7에 대해서 얘가 루트 x 더하기 3이 0.5만큼 더해서 올라가서 만나는 그 지점 혹은 이거 여기 있는 거 아닌데 실수. 얘는 여기 있고 그다음에 얘를 0.5만큼 올려서 어디서 만나는가, 그 다음에 얘를 내려서 어디서 만나는가, 네, 그 점을 보고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여기까지 다른 질문 있으셨다? 아니면 한 번만 더, 네, 한 번 뭐 다시 네, 괜찮아요? 예.
네. 그러면 자, 미분 갑자기 지금까지 실컷 미분을 얘기했는데 또 미분이 또 나와요. 네. 요거는 미분을 해서 우리가 dy dx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가 뭐 x 요건 분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분수를 얘기해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기하학적인 의미, 기하학적인 의미를 따져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y는 fx라고 할 때 dx를 미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dy도 역시 미분이고요. 이때 dy 미분은 f'x dx로 주어집니다. 이거 그대로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dx, dy는 f'x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독립변수, 얘는 종속변수.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있을 때 x에서의 미분은 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얘의 간격을 dx라고 했을 때 이 높이가 d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dx가 변하면 dy도 당연히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dy가 종속변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한편 얘는 델타 x하고도 똑같습니다. 델타 x는 미분의 의미가 아니라 뭐 차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어떤 두 점 사이의 어떤 차이, x상 위에서 x축 상에서의 차이인데, 그동안의 fx가 변한 양을 델타 x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것도 역시 예제 3번. y는 fx는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a가 2부터 2.05까지 갈 때 델타 y와 dy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써있네요. 우선은 f2를 한번 구해보죠. f2는 2의 세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4 더하기 1 하면 9가 나오죠. 그때 여기서 미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미분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나? 어디서 dy랑 dx가, 그 다음에 dy랑 델타 x가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는가? f'x는 3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 그래서 f'E는 32 더하기 4 마이너스 2. 14가 돼요. 자, 그리고 dx. 자, dx는 델타 x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지금 원하는 게 2부터 0.05, 2부터 2.05까지니까 이건 둘 다 0.05 되겠습니다. 조금 과장을 해서 2.05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dx분의 자, 이 접선의 y 변화량이 dy라고 했죠. f'E가 14니까 dy는 f'E 곱하기 dx가 나옵니다. 그러면 0.05 곱하기 14에서 0.07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0.07이 아니지. 0.7이지. 부정했으니까. 그리고 델타 y는 좀 재미가 없어요. 2.05의 세제곱 더하기 2.0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05 더하기 1 하면 뭐 지금 이거는 책을 좀 컨닝을 할게요. 계산 결과를. 요거는 9.140701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얘랑 얘는 이만큼이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y 이만큼 델타 y가 아니지 이건 f 2.05 그러면 델타 y는 f 2.05 마이너스 f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0.14070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책을 잘못 봤구나. 이거는 2.05의 세제곱이 아니라 9.717625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F2.05에서 F2를 하면 0.71762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dy는 요거고 델타 y는 얘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B에서는 그 둘의 차가 더욱더 적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도 그냥 뭐 계산을 열심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예제 4번. 이분 근사값 이 부분은 워낙에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세상을 다루는 거에 가까워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많습니다. 네, 구의 반지름을 측정한 결과 21cm였고 측정할 때 최대 오차 0.05cm였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는 부품을 실제로 만들었을 때 실제 크기에 대한 거고 지금은 이거를 재는 장치 그러니까 자의 성능에 대한 얘기예요. 얘가 믿을 만한가? 실제로 0.05cm 정도까지 단위로는 믿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04cm 차이가 난다. 실제와. 그러면 이게 이만큼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른다. 이 자료는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0.06cm 차이, 뭐 이런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믿을 수 있다. 그게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 이렇게 구가 있는데 구의 반지름은 i라고 할 때 구의 부피는 어떻게 되죠?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얘는 상수고 v는 종속 변수
R이 독립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dx, dy의 관계와 정립, 이런 관계가 정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dv는 블라블라블라 dr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미분해 볼게요. 얘를 dv dr은 4파이 r 제곱이 되죠. 따라서 여기 들어갈 수는 4파이 r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최대 오차가 0.05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dr이 최대 0.05라는 거예요. 왜냐면 dr이랑 델타 r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dv는 4파이 곱하기 21의 제곱 곱하기 0.05. 그래서 최대 오차가, 요걸 계산을 해보면, 책 좀 베낄게요. 277 세제곱 센티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차가 굉장히 큰 거죠. 지금 21cm 요거 계산을 해본 거랑 차이가 지금 딱 봐도 굉장히 큰데, 사실은 이 오차라는 거는 상대 오차를 따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이제 절대적인 오차인데 뭐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퍼센테이지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dv는 4파이 r 제곱 dr이었고 v는 4파이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었죠. 얘는 3 곱하기 r분의 dr이고 3 곱하기, 자, dr은 몇이에요? 0.05죠? 0.05 나누기 21. 자, 얘는 계산을 해보면 0.0024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퍼센트로 계산하면 0.24%. 네. 부피, 반지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네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큰 오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한번 볼 텐데, 연습 문제가 지금 6번, 10번, 20번, 22번, 24번, 28번이라 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에서 하나씩만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딱 시간 맞을 것 같네요. 1.5 연습 문제. 네. 1번 한번 볼게요. 선형화 fx는 x대제곱 더하기 3x제곱 a는 마이너스 1. 여기서 리니어자이제이션 lx를 구하시오. lx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f 마이너스 1.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더하기 6x.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 x 더하기 1 더하기 4. 그래서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이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 선에서 x는 0에서 fx는 루트 1 마이너스 x의 선형 근사식을 구하시오. 일단은 그게 문제죠. 첫 번째 문제는 그거죠.
자, f'x는 역시 2 루트 1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x 미분해서 이렇게 썼으니까 f'0은 2분의 마이너스 1. 따라서 lx는 2분의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0 더하기 1. 따라서 선형근사는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루트 0.9와 루트 0.09의 근사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0 근처에서 얘는 (0) 일 때 1이라고 하면 아니다. 맞아. 1일 때 0인데 얘가 지금 원하는 거는 0.9일 때 아니 자꾸 실수를 하네. 자, 방금 구한 건 요건데 여기서의 접선인데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0.1만큼 갔을 때 그럼 이는 1-0.1 돼서 루트 0.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거는 0.01만큼 그래서 루트 1-0.01 이게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거죠. 근사값 구하는 거는 그러면 lx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가 0.01 넣은 L 0.01을 넣으면 마이너스 0.005 더하기 1 하면 되고 L 0.1 하면 마이너스 0.05 더하기 1 하면 되니까 0.995 0.95 요게 바로 루트 0.99 루트 0.9가 되는 겁니다. 그거의 근사값.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10번이 과제니까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y는 코사인 파이 x x는 3분의 1일 때 그 다음에 dx는 마이너스 0.0이라 할 때 미분 dy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어진 미분 dx와 x에 의한 그걸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네요. 자, dy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dy dx는 우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파이 x가 되고 그럼 소개거 미분하는 합성함수 미분을 하면 파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사인 파이 x 따라서 dy dx는 dy는 마이너스 파이 사인 파이 x dx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x가 3분의 1일 때 dx가 마이너스 0.02일 때 dy는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0.02 그러면 50분의 파이 자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100분의 파이 루트 3이 됩니다.
파이 루트 3은 뭐 1.7 곱하기 3.141 해가지고 뭐 루트 0.0 해보면 0.05 정도? 뭐 그 정도 나오겠네요. 자, 14번. 다음으로 넘어가서 14번도 과제인가? 14번 과제 아니네. 자, 14번. y는 2x-x제곱. x는 2. 그 다음에 델타 x는 마이너스 0.4. 자, 그러면 dy dx는 2-2x. 따라서 dy는 2-2x dx입니다. 그리고 델타 x를 해보면 델타 y도 구하고 dy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2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4라고 했으니까 뒤로 0.4칸 가야 됩니다. 뒤로 0.4칸을 가면 1.6이 되고 이게 바로 dx이면서 델타 x가 되겠죠. 자, 1.6일 때의 함수값 2 곱하기 1.6 마이너스 1.6 제곱 3.2 마이너스 자 1.6 제곱하면 몇이요? 2.56이죠. 그래서 0.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64 0.64와 마이너스 2의 차이가 델타 y니까 델타 y는 0.64 마이너스 2 그래서 2.64가 됩니다. dy는 그 다음에 델타 y래 dy를 구해봅시다. dy는 2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아니지 마이너스 2가 아니야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4 그러면 잠깐만 요거 할 때 제가 하나 실수를 했네요. 처음 값에서 나중 값을 빼는 게 델타 y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64를 해서 마이너스 2.64라고 써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0.8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64를 하면 아니다. 그 다음에 요 접선에서의 함수값 요걸 구해야 되죠. 자, 여기서 선형화를 한번 해보면 LX는 F 프라임 2 X 마이너스 2 더하기 F2를 하면 F 프라임 2는 마이너스 2란 거 알고 F2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자, 그래서 요때 함수값은 1 마이너스 L 1.6으로 하면 2 마이너스 3.2 그래서 마이너스 1.2 얘랑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8번. 자, 질문 혹시 있으셨나요? 여기까지 했을 때? 아니요, 아니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1차 근사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수의 근사값을 구하시오. 요거는 몇 번이 과제였나요? 20번이 과제였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18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아까까지는 그 예제까지는 어떤 함수인지를 주고 나서 근사값을 구하라고 그 연산의 근사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직접 찾아야 돼요. 그러면 1.99999가 있으니까 얘를 한번 이제 이 근처라고 하고 x는 이 근처에 선형 이걸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함수에 대해서 하느냐 그러면 x는 4제곱 정도가 좋겠죠. x 4제곱 아니면 x 더하기 2의 4제곱 뭐 어떤 거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건 이제 알아서 하면 돼요. 자, 얼마나 적절한 함수를 썼느냐가 아마 이제 점수를 줄 때 적절한 그러니까 척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fx는 x 더하기 2의 4승 이렇게 해봅시다. 저는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선형화부터 구합시다. f'x는 4x 더하기 2의 세제곱 f' 0은 4의 2의 세제곱 그래서 4 곱하기 8 32 따라서 선형화 x는 32 곱하기 x-0 더하기 2의 4제곱 그래서 32x 더하기 16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x 더하기 x-2의 4제곱이라는 거는 자, 0일 때 16이고 여기서의 접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0일 때 그 2의 4제곱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아주 살짝 내려와서 마이너스 0.001일 때 그때가 2-0.001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지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선형화를 해서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L 마이너스 0.001을 해보면 32 곱하기 마이너스 0.001 더하기 16 16 빼기 0.0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968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거 뭐 어떤 걸 해볼까? 자, 28번이 과제니까 한번 24번 한번 해보죠. 자, 24번. 최대 오차가 0.2cm인 원반의 반지름이 24cm이다. 그러면 자, 원반의 넓이 S는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얘가 R이고 그러면 DS는 2파이 R DR입니다. 그리고 DS는 그래서 2파이 곱하기 24 곱하기 자, DR 최대 허용 얘가 그 독립변수니까 얘를 0.2라고 우리가 정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0.48 아니 48파이 곱하기 0.2니까
9.6파이가 되죠. 9.6파이는 한번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하면 되고, 얘가 바로 면적의 최대 허용 오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오차는 어떻게 되는가? 자, 상대 오차는 S분의 DS를 구하면 되겠죠? S는 파이 R 제곱이고 DS는 2파이 R DR이었습니다. R 하나씩 지워지고 파이 지워져서 R분의 2DR. 그러면 R은 24cm였고 DR은 0.2였으니까 0.4 나누기 24 그러면 6분의 0.1 그래서 60분의 1이 될 거고요. 100분의 오차는 어떻게 되느냐? 60분의 1 곱하기 100%를 하면 됩니다. 대략 이제 한 2점 몇 %가 나오네요. 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셨나요? 네, 없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한 번만 더 캠